예, 빅토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원리 찾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변화를 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부터 100까지 더한 것이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심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접할 수가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 문제는 뭐죠? 우리가 가우스가 뭐 10살 때 푼 문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이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0까지 더한다고 했어요. 이 결과를 네모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고였냐면 재배열 사고였어요. 왜냐하면 더하기는 덧셈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돼요. 아이들은 덧셈 법칙, 교환 법칙, 덧셈 법칙이 아니죠. 덧셈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용어를 배우진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용어를 배우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개념은 알고 있는 거죠. 배우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로 배열을 다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결과는 거꾸로 해도 네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요소들을 100과 1을 더하면 101, 99와 2를 더해도 101, 98과 3을 더해도 101, 100과 1을 더해도 10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101 더하기 101 더하기 101 더하기 100 더하기 1, 101이 되고, 자, 네모 더하기 네모네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2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을 더했는데 몇 번 더했나요? 그렇죠? 100개의 항이 있으니까 100번 더했어요. 100 곱하기 101이 되는 거고, 이 결과는 2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고, 이 네모는 자, 2를 곱한 결과니까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2분의 100 곱하기 10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 볼게요. 자, 일반화 시키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더한다. 그러면은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무엇이냐? 이 결과를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즉, 문제를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수 중 3의 배수의 합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학생은 1부터 100까지의 연속된 자연수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 아는데 3의 배수는 어떻게 더해?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파악을 하겠죠.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머릿속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표기로 정확하게 식으로 나타냅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 3의 배수, 즉 100보다는 작은데 100과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는 99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자, 3에서부터 99까지 더한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1부터 연속된 자연수로 더한 것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3의 3의 배수들이죠. 즉 3으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으로 묶어낸다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6은 2가 되고요. 9는 3이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99는 33이 돼요. 자,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 연속된 자연수죠? 자, 이 부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2분의, 방금 전에 우리가 일반화 시켜놨잖아요.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33 곱하기 33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33 곱하기 34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는 거에서 조금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 봅시다. 자, 혹시 이런 연산들을 만났을 때 이거를 다 곱하고 2로 나누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거를 약분하는 친구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약분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계산 과정 한번 볼게요. 자,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거랑,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곱할게요. 99 곱하기 17 했습니다. 자, 여기서 99 곱하기 17을 세로셈으로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학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조금 더 우리가 연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수들을 연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99 곱하기 17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99라는 수는 100보다 1 작은 수잖아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17을 하고 그 다음에 1이 부족한 걸 1을 더해줬으니까 빼주면 되는 거죠. 1 곱하기 17이요. 그러면 1700 빼기 17이 돼서 1683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자, 연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홀수의 합을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그러면 이거를 써보는 거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그래서 마지막 수는 100보다 작은 홀수는 99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되죠.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연속된 자연수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학부모님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각각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1을 더해주면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5 더하기 1, 6, 99 더하기 1은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그렇죠? 2의 배수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0까지 더해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부분으로 나왔어요.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요. 즉, 2 곱하기 2분의 총 몇 개인가요? 50개죠? 50 곱하기 51이 되는 거죠. 자, 연산도 마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합시다. 50 곱하기 51이 되는 거죠. 이 연산은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보수의 개념을 좀 적용하면 50 곱하기 50은 좀 간단하고 50 곱하기 1을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500 더하기 50이 되죠. 그래서 2550이 되네요. 그러면 2550이 답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 뭐가 잘못됐죠? 자, 여기서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죠. 즉, 1을 더해줬어요. 몇 번 더했죠? 50개를 더했죠. 즉, 50을 빼줬어야 되는 거죠. 각각의 50을 다 빼줬어야 되는 겁니다. 즉, 2500이 답인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죠? 이렇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훈련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습관이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려면 이렇게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에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습관을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변화를 주는 힘을 어떻게 개념 공부를 할 때와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